It's getting closer to midnight. 뭐? 트윈 다시 본다고? 아,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좀 새롭게 한번 시도해봤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예언드린 대로 4월 26일에 시험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것들, 펼칠 수 있는 장이 펼쳐졌으니까, 자, 한번 시험 보시기 바라고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물러가지는 않았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시험이 치러진다고 하니까 5월 달에도 치러질 거겠죠. 그죠? 5월 달에는 시험 추가돼서 총 3회나 치러지기 때문에 1월, 2월에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또 시험 못 보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일성지 하시면서 문제를 잘 풀어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답은 이렇게 띄워드리고요. 풀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기 이전에 아직 좋아요,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빨리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런 문제였었는데요.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혹시 틀리셨다면 제 생각인데 아마 답을 예나 또는 예로 하셨겠죠. 그래서 어휘 문제는 많이 언급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단어만 조합을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형용사 어휘 문제인데 짝이 중요합니다.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미죠. 꾸민받는 명사 지금 데이트네요. 날짜와의 짝꿍이 중요합니다. 먼저 varied는 좀 지울게요. 얘는 다양한이라는 뜻으로서 다채로운 뜻도 갖고 있기도 한데 보통 다양한으로 표현이 되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복수 명사를 잘 달고 와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주로 그렇습니다. varied opinions, 다양한 의견들 보통 이렇게 잘 나오고 전체 의미상도 맞지 않기 때문에 고르시면 안 되고요. 자, prepared를 고르신 이유는 막 머릿속으로 조합을 하면은 그 사람이 요청했다 출발하기에 준비된 날짜를 근데 매니저가 할 수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도 모르게 출발하기에 준비된이라고 했죠. 출발하기에 준비된 날짜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맞겠죠. date prepared to depart. 그러면 그런 뉘앙스가 될 겁니다. prepared죠. 그래서 출발하기에 준비된 날짜. 이렇게 하면 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 해석은요. 근데 지금 그냥 데이트 꾸미는 거예요. 데이터 짝꿍으로 잘 어울리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얘가 답이었었고 firm date면 확정적인 날짜로 잘 쓰이는 표현입니다. 묶어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사이먼 씨가 요청했습니다. 확정 날짜를요. 출발의 확정 날짜를 요청했을 때 매니저는 was unable to do that for her. 할 수 없었다 정도가 되겠죠. 오케이? 자, 추가 포인트 갑니다. 추가 포인트가 중요하니까요. 자, firm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확정적인 뜻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단단한 뉘앙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firmly가 되면 단단하기란 부사도 돼요. 토익 시험에서는 press firmly로 기출이 된 적도 있으니까 그런 뉘앙스로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 많이 들어보셨나요? firm은 명사가 되면 기본적으로 company, 회사의 뜻도 갖고 있죠. 그죠? The firm, company, 회사의 뜻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일단 얘도 마찬가지 어휘 문제인데 부사 어휘 문제예요. 혹시 틀리신 분이 계시다면 제 생각에 답을 예를 고르셨죠. 그죠? 왜냐면 그래도 A, B, C 중에 제일 친숙하니까. 오케이? 근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어휘 문제는 짝이 중요한데 지금 부사 어휘 문제 물어볼게요. 부사는 수식어 맞나요? 맞죠? 꾸미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꾸미냐가 중요해요. 그럼 얘 지금 뭘 꾸미는 거예요? large, 큰이라는 형용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현재가 큰을 꾸며요? 말은 안 되잖아요. 그죠? 짝꿍이 아니었으면 지우셔야 되고 거리가 먼도 큰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비생소하시겠지만 이런 뜻을 갖고 얘도 마찬가지로 큰과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A는 해석을 해보셔도 놀랍게 큰 잘 어울리죠. 근데 얘는 의역해서 대단히 상당히 뉘앙스를 잘 씁니다. surprisingly large amount가 되면 상당히 큰 양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A를 고르시고 자 추가 포인트는
중요한 겁니다. 수업 시간에 많이 언급을 드리는 건데 상당히 뜻을 갖고 있는 부사가 종류가 되게 많고 토익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서프라이징도 기억하시고요. 몇 개 적어보면 저랑 오프라인 수업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럼 얘기해볼까요? 죄송합니다. considerably도 상당히가 되고요. 오케이? 또 substantially도 상당히가 되죠. 오케이? 또 뭐 있어요? significantly도 상당히가 있고 noticeably도 상당히가 있습니다. 사실 더 많이 있어요. 뭐 dramatically, 뭐 fairly, vastly 많이 있는데 토익 시험에 잘 나오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오프라인에서 강조하는 건데 요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이 네 가지가 한 문제 보기에 4개 들어가서 이 중에 하나를 골라라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따로따로 나올 거기 때문에 봤을 때 상당이라고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기억하셔서 잘 나온 표현 상당이나 정도부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토익은 이 답으로 나온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냐면 이 분야가 정해져 있잖아요. 비즈니스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으로 나오는 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24번은요. 일단은 뭐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많이 틀리셨다면 제 생각에는 답을 아마 예로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동사고요. 이렇게 목적어인데 shipping은 배송 또는 뭐 선적 이런 뜻이니까 배송 비까지 복합 명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왠지 또 앞에 decrease까지 있으니까 배송 기간이고 또 앞에 quickly가 나와 있잖아. 그지? 그래서 빠르게 운송하는 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라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줄이는 게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잘못됐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어휘 문제인데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많이 강조드리는 건데 명사 어휘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동사입니다. 뭐라고요? 동사입니다. 여기 들어간 명사의 중요한 짝은 첫 번째 동사라고요. decrease입니다. decrease는 우리가 또 아는 뜻이 뭐냐 줄이다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 해보시면 기간을 줄이다 말이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decrease의 반대말이 뭐죠? increase인데 increase는 증가시키다거든요. 그죠? 기간을 증가시키다가 말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보셔도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게 맞겠죠. 늘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period에 들어가고 싶다면 사실은 shorten이 어울려요. 기간을 짧게 하다, 줄이다. 그래서 답이 안 되고 또 shipping period은 잘 쓰는 표현도 아니에요. 나온다면 보통 shipping time으로 쓸 거고요. shipping time이라면 또 이거랑 짝꿍이에요. 줄이다, 절감시키다, reduce가 짝꿍이에요. 지금 아예 그냥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고르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shipping 선적 비용입니다. 비용을 줄이다로써 decrease 말이 돼요. 또 반대로 해볼까? increase the cost. 비용을 그죠? 증가시키다. 이거 말이 되잖아요. 그죠? 비용을 줄이다. 또 말이 되고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해석 잘하시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얘기했었던 명사와 이 문제는 동사와 짝꿍이라는 건 중요했었고 또 아까 decrease의 반대말 고민해 보셨는데 그렇게 해보시고 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도 아니 그래도 shipping period 될 것 같은데 들어본 것 같은데 쟤는 왜 저거라 그러지? 그래서 막 한참 고민해서 넘어가시게 되면 그래 그래도 뭐 B라니까 그냥 외우자 shipping cost 하고 넘어가시잖아요. 근데 우연찮게 시험장에 갔는데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 그럼 가장 먼저 뭐가 기억날까요? 내가 한참 고민한 shipping period만 기억이 날 겁니다. 답을 고른 것 같은데 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걔를 고르시게 돼요. 아니, 공부할 때 이거나 그냥 잘해서 내 기분이 좋은 게 중요해요. 실제 시험이 중요해요. 실제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헷갈리고 어려운 어휘 문제일수록 틀리고 나면 더 고민하지 마세요. 오답은 그냥 버리세요. 힘들겠죠. 내 생각은 D 같은데. 근데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 시험에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어휘는 오답은 빨리 버리고 정답만 고민해야 돼. 그 정답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B를 빈칸에 집어넣으시고 문장 전체를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는 게 실제 시험에서 답을 더 잘 고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이 중요하니까요. 오케이? 그 포인트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25번은 좀 쉬운 문제였어요. 앞에 두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명사 꾸미는 표현이기 때문에 시수 소유격으로 잘 고르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를 제가 고른 이유는 추가 포인트가 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himself예요. 그래서 himself인데 oneself는 답으로도 참 잘 나오지만 오답으로도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얘가 뭐 쓰이는 자리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가 뭐 쓰이는 자리 첫 번째로 명사를 꾸미는 기능이 없어요.
오케이? 지금처럼 명사를 꾸미는 자리에 되면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추가 포인트는 원세프는 기본적으로 주어 자리에 못 쓰이죠. 주어 자리에 못 쓰요. 혹시 뭐 들어보셨나요? 기본적으로 원세프는 문장의 주어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주어 자리에 못 들어간다. 두 자리는 안 되니까. 오케이? 이 두 자리 원세프 안 된다.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요건 사실 어렸을 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얘는 발음을 his car, his가 될 수도 있고 his가 될 수도 있죠.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빈칸 is being repaired였어요. repaired. 오케이? A는 he고요. B는 his였습니다. 당연히 답을 이거로 고르셨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해석을 해보면 수리되는 중이다인데 그가 막 수리돼요? 너무 잔인하잖아. 말이 안 됩니다. 오케이? 얘가 답이었습니다. his는 소유 대명사로서 그의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 자리 가능합니다. 그럼 해석은 그의 것이 수리되는 중이다가 되죠. 물론 앞쪽에 뭔가 다른 명사가 있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주어 자리에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사실은 되게 단골이에요. 토익 공부를 좀 해보셨다면 잘 고를 수 있었는데 일단 그거 얘기할게요. 왜냐면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제 강의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시니까 전치사 문제는 막 무슨 막 뉘앙스 고민하고 막 어원 따지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같이 소리 내보세요. 전치사는 전치사는 연결어다. 연결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결어라고 하면 접속사를 떠오르시는데 전치사도 연결어예요. 그래서 전치사는 뭐랑 뭘 연결하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치사는 일단 뒤에 있는 명사를 보시는 게 맞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를 이 두 개를 연결하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동사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연결하셔야 됩니다. 단어 고유의 뜻만 알고 있으면 푸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 영상 편집할 때 자를 수도 없고. 어쨌거나, 무슨 얘기겠죠? 고유의 뜻만 알고 있다 푸는 게 아닙니다. 지금 뒤를 봤더니, 지금 뒤가 시티 리밋입니다. 자, 리밋이 명사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명사의 뜻이 있죠. 뭐, 타임 리밋, 시간 제한, 속도 제한, 뭐, 스피드 리밋 있잖아요. 그래서 리밋은 제한도 있고, 한계, 경계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티 리밋이면 도시 경계, 도시의 끝자리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울게요. 듀링은 지우세요. 듀링은 동안회잖아, 동안회.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시간이 나와야죠. 오케이? 맞지 않습니다. During the vacation 이런 게 나와야죠. A하고 B하고 D는 모르겠네. 이제 앞에는 이제 명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명사가 없어요. 동사가 있죠. 그럼 동사를 찾아가면 돼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얘랑 연결하는 겁니다. 동사가 뭐예요? live, 살다. 살다. 무슨 말이야? 그 도시 지역, 경계 이내에 살다가 맞겠죠. 두 개의 연결 지으셔도 티가 납니다. 뭐 도시 경계 때문에 살다요? 관에서 살다요? 이내에 살다가 맞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D로 고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사는 뭐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은 어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막 그림 같은 거 보지 말고 사진 같은 거 보지 말고 한국어 뜻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그런 다음에 짝을 잘 연결하시면 풀리니까 요 적어드린 짝 잘 기억하셔서 기억하시고 조금 어렵다면 전사 관련 강의를 또 제가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나올 거니까요. 구독 잘 하셔서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27번입니다. 27번은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동사 어휘 문제야. 이것도 제가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동사 어휘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것만 얘기할게요. 토익은 자동사는 거의 안 나와요. 문제 만들 거리가 없어요. 목적은 안 가잖아요. 거의 타동사가 나와요. 그럼 제일 중요한 짝은 뭐다? 목적어입니다. 오케이? 동사 어휘 문제는 제일 중요한 짝이 일단 목적어예요. 목적어 new line of product면 선하지 마시고 토익에서 라인은 이렇게 홈쇼핑 같은 데 보시면 올해 신상 라인은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제품군, 제품 종류, 종류의 뉘앙스로 잘 나옵니다. 저 라는 프로덕트니까 제품 종류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relate는 관계지단데 관계하다인데 이거는 왜 안 되냐면 이것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또 자금이 또 뭐 제품과 관계 있다 뭐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relate A with B나 그죠? 또는 to B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근데 지금 앞에 주어랑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답이 안 되고 인과에 문의하답니다. 자금이 쓰여집니다. 문의하기 위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뭐 답이 안 되고요. 답은 일단 예를 고르시고, 자, 프로모시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생소하시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프로모트는 사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니 또 들어보셨을걸요? 프로모션, 홍보, 그죠? 또 승진의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모트는 요 세 가지 뉘앙스를 잘 기억하세요. 승진시키다, 촉진시키다, 또는 홍보하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지금은 홍보의 뉘앙스가 맞겠죠. 자금이 쓰여집니다. To promote the new right product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러면 되겠죠. 오케이? 잘 기억하시고요. 추가 포인트는 딴 거 뭐 볼 게 아니고 요 단어 좀 얘기하고 싶어요. INC 이거를 그냥 넘어가시는데 토익 강의를 보시면서 고유명사에 붙어있는 INC를 넘어간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련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 거 알아요. 아는데 중요한 뜻이 뭐냐면, 자, 얘는 뭐의 약자냐면 incorporated 약자인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는 incorporated의 약자인데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incorporated 원형 동사야. 이 뜻이 뭐냐면 포함하다, 병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주식회사가 뭐죠? 주식회사가 여러 주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포함하다라는 동사로 잘 기억하세요. 오케이? 잘 기억하셔서 이 동사도 잘 나오니까 뜻을 알아야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파트 6 출발하겠습니다. 파트 6도 좋은 질문 준비했으니까요. 일시정지 하시면서 보실 거고 5장의 장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로 한번 보여드리고 문제 하나씩 보여드릴 거니까 일시정지 하시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할게요. 네. 너무 빨리 넘겼다 하지 마시고 일시정지 하시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답 보여드릴까요? 답은 구독하셨나요? 네. 답 띄워드립니다. 답은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빨리 구독해 주시고요. 네. 쉬운 질문일 수도 있고요. 또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으니까 잘 보셔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문용은 이메일이었었고 모든 직원들에게 보내는 뉴스니까 뭐 공지나 뭐 어떤 뭐 행사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자, the year is nearly over. 한 해가 거의 끝이 났습니다. Thanks to you and your hard work. 네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we had our most successful year ever입니다. 이제까지 가장 성공적인 해를 가졌고요. 결과적으로 we are set to. 자, be set는요. 많이 들어보신 be schedule to의 뉘앙스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뭐 하기로 했는데 뭘 하기로 했냐면 또 다른 가게를 뭐뭐 하기로 했다. 이거였었고 의미상 이게 잘 어울렸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잘 골라주시고 뒤에 내용을 읽어보셨다면 또 직원이 옮겨가고 막 이런 얘기 있는데 transfer를 고르시면 안 됩니다. 주어가 위기 때문에 회사 전체가 글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또 다른 가게를 오픈하는 게 맞기 때문에 잘 고르셔야 되고 답은 B가 답이 됩니다. 자, 29번인데 29번 같은 경우는 이 단어 관련 문제가 나오면 저는 사실 그냥 이걸 그냥 바로 고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qualified 같은 경우는 이 단어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하나의 형용사처럼 굳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묶어서 외워버리세요. 오케이? qualified 자격이 있는 적격입니다. 몇몇 토익책에 보시면 얘가 사람 명사만 꾸민다고 잘못 나와 있는데 사물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주로 사람을 꾸미긴 하지만 사물을 꾸밀 수도 있으니까 뜻만 잘 해석하시고 적격의 자격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workers 꾸민 자리이고요. 적격의 직원들로 잘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qualifying은 자리는 가능한데요. 직역하면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자격을 주는 테스트, 자격을 주는 시험 이런 걸 꾸밀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다 말씀드리고 추가 포인트는 요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는 그렇진 않은데요. 뭐랑 짝으로 잘 싸우냐면 for와 함께 잘 나와요. 뭐뭐에 대해서 자격이 있다, 뭐뭐에 대한 자격이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30번 나왔습니다. 제 또 강의의 장점인 문장 삽입인데 제 강의가 익숙치 않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몇몇 토익 책에는 자꾸 책을 까는 것 같은데 어떤 강의에는 문장 삽입은 전체 줄거리, 전체 맥락이 중요하다고 잘못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답을 고를 수가 없어요. 문장 삽입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전체 맥락이 아니라 빈칸 바로 앞뒤 연결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얘가 들어가려면 앞뒤 연결이 중요하지 전체 맥락이 어울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앞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you can feel free to apply for position there. 거기 직책에 지원하는데 자유롭게 해. 라고 했고 B가 나왔고요. The deadline for this is the end of the week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this 보이시죠? 오케이? Part 6에서 앞으로 this를 보시면 이거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Part 6에서 this는 언제 쓰는 거냐면 잘 기억하세요. 앞에 문장에서 말한 겁니다. 그렇게 활용하셔요. 예를 들어서 this car is 이렇게 나왔다면 앞에서 말한 차예요. 앞에 차이가 없으면 this car 못 써요. 그럼 쟤는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말한 거에 대한 데드라인은 이번 주 말이다. 오케이? 그러면 앞쪽에 뭔가 이번 주 말이 마감 시간이 뭔가가 나와야 되죠. 그게 뭐예요? 지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뒤다 지원 얘기예요. 빈칸도 당연히 지원 얘기 들어가야죠. 그 맥락이 A밖에 없습니다. 지원하려면 알려줘라. 네 상관에게 네 이동에 관심을. 그죠? 답이 돼요. 면접 절차가 실제로 이미 시작했다? 아니요. 지원도 안 했는데. 우린 결정한 거다? 몇 주 후에? 지원도 안 했는데? 그죠? 갑니다. 가게는 제품 팝니다. 비슷한 판매. 그래서 이게 좀 문제인데, 그리고 막, 새로운 가게 지점이니까 비슷한 거 파는 거 아닌가?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전체 맥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뒤가 중요한데, 앞뒤다 지원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원 관련 얘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A로 보셔야죠. 오케이? 31번입니다. 요거는 또 좀 헤매셨을 텐데, 토익 복화책 같은 데 보시면, based on이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뭐뭇을 기준으로라고 해서 전치사처럼 잘 쓰이는 건데, 또 이제 뭐 영어 사전 같은 데 찾아보시면, 요렇게 아예 나와 있어요. upon 검색을 해보시면.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based upon도 뭐뭇을 기준으로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해석을 해보면, I'll make my decision. 결정할 거야. Based upon the position we need to fill. 우리가 채울 필요가 있는 직책을 기준으로 요겁니다. 추가 포인트는 be based on 하나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쓰게 되면 또 뭐뭇을 기준으로 하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추가 포인트는 based in이 붙게 되면 보통 장소가 나와서 어디를 기반으로 하다 어디 어떤 장소를 기반으로 하다는 뉘앙스도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It's getting closer to midnight. 자, 일단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랜만에 치러지는 토익 시험입니다. 그죠? 두세 달 만에 치러진 거기 너무 많이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피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어쨌거나 좋은 문제로 강의해드려서 잘 정리하시고 영상 강의의 장점이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걸 많이 보시고요. 저희 재생목록 보시게 되면 한 2년치 정도의 이 대비 특강 문제 영상이 많이 있어요. 짧게 5분, 10분이 있으니까 그것만 많이 보셔도 문제 풀이 스킬이 많이 늘 수 있으니까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활용하셔서 도움 잘 보시고 또 4월 26일 시험이 끝나면 또 문제의 답으로 복귀 관련 영상 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5월 시험 대비도 꼭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